자,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제3장 동적계획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숙제하느라고 죽겠죠? 숙제하느라고 죽겠는데 또 이거 영상 보라 그러고 아마 내가 많이 미울 거야. 너무 많이 미워하지 마시고요. 자, Foundations of Algorithms Chapter 3 이게 왜 이렇게 되냐? 펜으로 바뀌어라.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동적 계획법이라고 합니다. 이 동적 계획법은 리차드 벨만 교수가 만든 방법이고요. 이 동적 계획에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가지고 이걸 이제 다이나믹하게 코딩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이 프로그래밍이라는 뜻은 우리가 어떤 행사 같은 데 가면 프로그램이 뭐다 이런 거 그러니까 TV 프로그램 할 때 그 프로그램이에요.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그 프로그램이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떤 이제 계획을 수립한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동적 계획법이라고 하고 주로 이제 그 테이블 같은 거를 사용해서 이제 어떤 기억을 이용한다. 그래서 이 기억을 메모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메모라이제이션이 아니고 메모이제이션이 특이한 용어인데 요거를 이제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리차드 벨만 교수예요. 혹시 그 포스트맨은 벨을 2번 울린다 하는 영어 알아요? 너무 오래된 영어라서 처음 들어보고 싶은데 그 포스트맨은 벨을 2번 울린다 라는 영어가 있는데 벨맨 교수는 벨을 몇 번 울리지? 우리 엄마가 사람 이름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 그랬는데 엄마한테 혼나겠네. 자,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게 동적 계획법인데 일단 이제 챕터 1에 이항계수 바이노미얼 코에피션트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챕터 2에 shortest path 그 중에서 프로이드 그 알고리즘 프로이드 워셜 알고리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챕터 3에 가서 이제 또 디바이드 앤 컨커처럼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최적화 문제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문제를 풀어봐야 그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 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순서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그 챕터 3까지 섹션 3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행렬 곱셈 문제 우리 지난번에 그거 풀어봤죠, 그죠? 슈드라센 행렬 곱셈. 그런데 이제 요번에는 체인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행렬이 여러 개 있는 거 행렬이 막 이렇게 여러 개 곱했을 때 이 순서에 따라서 어느 걸 먼저 곱하느냐 어소시에이션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성능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러면 최적화된 곱셈 순서를 어떻게 찾아내느냐 그거를 이제 체인드 그 연쇄 행렬 곱셈 문제라고 해요.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바이너리 서치 트리 BST를 배웠을 거예요, 그죠? 바이너리 서치 트리 이진 탐색 트리 요거에 최적 이진 탐색 트리 찾는 문제가 있어요. 요것도 이제 그거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으로 풀 수 있는 문제. 그래서 요거 2개를 다음 주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TSP 문제 Traveling Salesperson Problem TSP 프로블럼에 대해서 3주차에 또 그 다음 주차에 다룰 겁니다. 그리고 이제 DNA 시퀀스 얼라이먼트까지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녹초가 될 것 같아서 요거는 그냥 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1주차 2주차 3주차 이렇게 총 3주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원래는 2주에 걸쳐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2주 만에 이거를 하면은 다 주고 나갈 것 같아서 3주로 나눠서 진행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자, 먼저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동적 계획법이란 무엇인가? 여기 보면은 이제 어떤 프로블럼이 있으면 그거를 좀 더 작은 인스턴스로 나누자. 이거 divide and conquer하고 그럼 뭐가 달라요? divide and conquer하고 비슷해요. 근데 얘는 이 small instance로 나눈 다음에 푸는 거는 look it up 해서 풀어요. 찾는다는 뜻이죠. 어디서? 저장해 놓고, 결과를 저장해 놓고 찾는 방식으로 푼다는 거죠. 이 결과 저장하는 게 이제 테이블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법을 우리가 메모이제이션, 이거 기억법이라고 부르는 기억법.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그래서 바텀업 방식이고, 디바이드 앤 컨커는 탑다운 방식이다. 우리가 이제 쭉 쪼개서 내려와서 그거 문제를 세분화시킨 다음에 다시 이제 필요하면은 그 거슬러 올라가면서 디바이드 앤 컨커를 하는 것이고,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문제를 분석할 때는 리커시브하게 분석을 해요. 근데 분석만 그렇게 하고 실제로 알고리즘에서는 뭘 하느냐 하면 바텀업을 한다는 거죠. 이제 직접 해보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스텝은 두 가지예요. 디바이드 앤 컨커는 크게 세 가지였죠, 그죠? 디바이드 앤 컨커, 또 필요하면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필요하면 컴바인, 이렇게 하는 게 이제 3스텝이었고,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먼저 establish a recursive property, 그러니까 얘가 어떤 절기적 특성을 갖고 있느냐를 문제를 분석을 해요. 그 다음에는 바텀업 패션으로 기억법을 이용해서 풀어가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죠? 예를 들어서 피보나치 수열을 봅시다. 피보나치 n은 피보나치 n-1 더하기 피보나치 n-2라는 특성을 가졌죠. 이게 리커시브한 특성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재기적으로 풀 때는 요거 그대로 가져왔죠. 이거는 디바이드 앤 컨커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근데 두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테이블 하나, 어레이 하나 저장해 놓고 요거 두 개 더해서 요거 두 개 더해서 요거 두 개 더해서 요거 계속 기억해 가면서 풀어 나갔죠. 이게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지. 그래서 우리는 피보나치 수열을 통해서 이미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기본적인 문제는 풀어본 거예요, 1장에서.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 풀어볼 이제 이항정리, 이항정리 배우고 나면 요거는 재밌네, 할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이드 워셜까지는 해보고 나면 이거 진짜 재밌다 이러다가 이제 그 뒤에 나와서 이제 그거 옵티멀 BST나 이런 거 풀어보면 이제 그때부터는 체인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이런 거 풀어보면은 이제 쭈까딱 하면서 이제 비명을 지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미리 말씀드린데 이거는 죽을 만큼 힘들어요. 이해하기도 힘들고, 이걸로 프로그램 짜라 그러면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요 3주차, 요번 주하고 다음 주 숙제 나가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제를 제출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좌절하지 말고 어려운 문제는 어렵게 공부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binomial coefficient 뭐죠? 이항계수. 수학 시간에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서도 이항계수 다 배웠고, 이산 수학 시간에도 이항계수 다 배웠고,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프로그램 짜라 그러면은 이제 또 새로운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데피니션은 뭐냐? 고등학교 때 여러분도 콤비네이션이라고 배웠죠. 콤비네이션 n의 k 해가지고, 콤비네이션 n의 k는 뭐다? k 팩토리얼 곱하기 n k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요게 이제 이항계수의 정의죠, 그죠? 이항계수의 정의. 근데 이제 팩토리얼 들어가면 계산, 우리 그 n 팩토리얼 저거 프로그램 짤 수는 있지만 n이 조금만 커져도 숫자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오버플로우가 나거나 뭐 이제 재기함수 호출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죠? 그 예를 들어서 100팩토리얼만 돼도 이거 오버플로우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빅 인테저 멀티플리케이션을 해야 된다고
우리 요번에 지난 시간에 배운 걸로. 근데 이거는 이제 n 팩토리얼 계산하는 방법은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이항계수에는 리커시브한 프로퍼티가 있어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죠? 리커시브 프로퍼티를 찾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그 리커시브 프로퍼티는 nk는 n-1 k-1에 n-1k를 더한 거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k가 0이거나 k가 n이면 이제 그 n과 k가 같거나 k가 0이면 이제 1이 되는 거죠. 그죠? 콤비네이션 뭐 n의 0은 그 저거 1, 콤비네이션 n의 n은 1 이렇게 이제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리커시브한 프로퍼티는 찾았어. 이거 증명하는 거는 이제 수학 시간에 하는 거니까 우리는 이제 증명은 생략하고 필요한 사람은 예산 수학책이나 아니면 고등학교 수학책을 다시 참조하고, 자, 요 리커시브 프로퍼티를 찾았다고 했을 때 이걸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DP를 할 거냐,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할 거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 먼저 그냥 디바이드 앤 컨커, 전통적인 리커전을 그대로 사용하면 이거 정말 쉽죠. 제기적 방법 찾았으니까 그대로 코드 짜면 되잖아. k가 0이거나 n이 그 k일 때 리턴 1을 하고, 아니면 리턴 바이노미얼 코에피션트 n-1 k-1 n-1 k 정의 그대로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와, 만세. 너무 쉽다, 이항계수. 근데 어떤 문제가 있어요? 피보나치하고 똑같은 문제가 있죠. 그죠? 몇 번 호출돼요? 함수 호출이 몇 번 돼요? 이만큼 되죠. 왜 이만큼 돼요? 왜 n 이항계수 이거 콤비네이션 nk에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될까? 잘 보면 요게 요거하고 요거하고 호출하죠. 그죠? 두 번으로 쪼개지죠. 그걸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 피보나치 할 때 이 피보나치 타임 컴플렉시티가 비그 오브 2의 n승인 거 우리 기억나죠? 엄밀하게 증명은 안 했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바이노미얼 하면은 얘도 비그 오브 2의 n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이런 비효율이 생기냐? 이미 이제 피보나치에서 그 했는 거하고 똑같아요. 바이노미얼 4의 2는 이 두 개를 호출하죠. 바이노미얼 3의 1과 바이노미얼 3의 2를 호출하는데, 바이노미얼 3의 2는 또 두 개를 호출하죠. 바이노미얼 2의 0과 2의 1을 호출하고, 그리고 바이노미얼 3의 2는 바이노미얼 2의 1과 바이노미얼 2의 2를 호출하죠. 그러면 이제 요 놈하고 요 놈이 중복 호출이 있죠. 그죠? 중복. 그 다음에 얘는 얘하고 중복되고, 얘는 얘하고 중복되고, 이런 중복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비그 오브 2의 n승이 되고 비효율적인 거죠. 그죠? 피보나치도 그래서 우리가 그거 배열을 써가지고 했고, 배열을 없애는 방법도 해봤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첫 번째 리커시브한 프로퍼티를 찾아라. 뭐 이미 찾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코드스럽게 이렇게 표현하면 bij는 bi-1 j-1 플러스 bi-1 j 이렇게 됐죠. 그죠? 잘 보면은 2차원 배열인 거 알겠죠? 2차원 배열, 우리 이제 피보나치 같은 경우는 1차원 배열이었는데, 어레이였는데, 얘는 2디멘전al 어레이란 말이에요. 그 2디멘전al 어레이는 어떻게 생겼어요? 테이블이죠. 이 테이블에다가 이제 메모이제이션을 하는 거예요. 아까 내가 테이블을 쓴다 한 메모이제이션 맞네. 메모이제이션을 이제 테이블에다가 기록해 놓는다. 별만교도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타블렛 포맷을 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2차원 배열을, 주로 2차원 배열을 많이 써요. 다이내믹 베이스는 3차원으로 가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할 일은 리커시브한 프로퍼티를 찾았는데, 이 리커시브한 프로퍼티를 그대로 이용하면 디바이드 앤 컨커가 되는 거고, 이 리커시브한 프로퍼티만 찾아놓고 이제 푸는 거는 거꾸로 가잖아. 바텀업 패션으로 가잖아. 그래서 이 로우를, B에 있는 로우를 이제 그거 거꾸로 올라가면서 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거꾸로 한번 풀어봅시다. 00일 때는 bij니까 00일 때는 당연히 1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 11일 때는 1과 1이죠. n이 0이, k가 0이거나 n과 k가 같으니까. 그런데
2일 때는 요 놈하고 이제 요 놈을 구할 때 한번 생각해봐요. 얘가 B2 2가 1이 되죠, 그죠? B21은 뭐였죠? B1 0 더하기 B1 그리고 B11 더하기 B10이었죠, 그죠? 그러면 B11 더하기 B10 요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뭐가 생각나요? 파스칼의 삼각형이 생각나죠. 파스칼의 삼각형. 여러분도 수학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그죠? 이게 파스칼의 삼각형이에요. 1, 1, 1, 1, 2, 1, 1, 3, 3, 1, 1, 4, 1, 4, 6, 4, 1. 요게 파스칼의 삼각형. 그죠? 요렇게. 이 파스칼의 삼각형 하면서 수학 시간에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쌓아 올라가면 이 파스칼의 삼각형이 되고, 파스칼의 삼각형 형태로 하면은 중복 계산이 필요가 없어지죠, 그죠? 그 이제 이게 파스칼의 삼각형이구나 라는 걸 알면 이제 그게 그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는. 그래서 이제 코드를 보면 i가 0부터 n까지, j가 0부터 ik의 min까지, 즉 아까 보면 이제 얘 1호 모양을 갖추니까 이 끝까지 다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형태로 쭉 가면서 어떻게 한다? 만약에 j가 0이거나 j하고 i가 같으면 1을 리턴하고 1을 저장하고 리턴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bij는 bi-1 j-1 더하기 bi-1 j를 더해서 저장하고, 이렇게 이제 삼각형을 쭉 쌓아 올라가면 결국에는 nk까지 도달하면 이제 내가 원하는 요 nk 값이 이게 내가 원하는 bnk가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구현도 간단하죠, 쉽죠. 자, 그러면 이제 타임 컴플렉시티 분석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 correctness는 굳이 증명 안 해도 될 거예요, 그죠?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타임 컴플렉시티를 우리가 efficiency를 분석을 하면 n과 k가 인풋의 사이즈냐? 아니죠. 이건 그냥 인풋일 뿐이에요. 인풋의 사이즈는 뭘까? 그래서 인풋의 사이즈가 지금 n 값과 k 값이 아니라 요 주어지는 i 루프와 j 루프가 몇 번 도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i 루프하고 j 루프가 몇 번 도는지 코드상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자, i가 0일 때 어떻게 돼요? min ik가 0이죠. 그러면 한 번 돌죠. 작거나 같으니까. 그러니까 i가 0일 때 한 번 돌죠. i가 1이면 얘가 얼마가 돼요? 두 번 돌죠. i가 2면 세 번 돌죠. 이런 식으로 쭉 증가해 가지고,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i가 0, 1, 2, k고 1, 2, 3, k 플러스 1, k 플러스 1 해가지고 쭉 이제 k 플러스 1을 쭉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요걸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 해가지고 k 플러스 1까지 더하면 등차 수열의 합공식, 지금 몇 번 나왔죠? 등차 수열의 합공식 2분의 k 어디까지고? k 플러스 1까지니까 2분의 k 플러스 1까지 가는 거죠, 그죠? 0에서 k까지 갔으니까.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그럼 요거는 몇 개인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몇 개인데, 요까지는 n-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1이죠. 그러니까 n-k 플러스 1을 k 플러스 1번만큼 한다고. 요거 이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식이 나왔어. 그럼 이거 쭉 풀어보면은 그 중에서 가장 큰 항이, 차수가 가장 큰 항이 뭐예요? nk죠, nk. 그러면 이게 big of nk다. 이렇게 증명하면 돼요, efficiency는. 그러면 이제 n 곱하기 k니까 quadratic time complex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요걸 끝. 그러나 이제 조금만 더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게 최선인가? 타임 컴플렉시티 측면에서는 여기서 끝났어요, 알고리즘 측면에서는. 근데 이제 우리가 퍼포먼스 측면에서 조금 더 개선할 게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엑서사이즈 3.1.4를 보면 되는데 요거를 원 디멘전 어레이로 해라. 잘 생각해 보면 제가 그 피보나치 수열할 때도 원 디멘전 어레이 이거 필요 없다 그랬죠, 그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어레이를 쓰지 않고 변수 두 개만 써가지고 그거 뭐 XY나 NM 이런 거 변수 두 개만 써가지고 템프 하나 둬가지고 계속 이제 두 자리에서 저장해가지고 또 그거 다시 더하고 두 자리에서 저장해서 다시 더하고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 짜봤죠, 그죠? 그 실시간 시간에 제가 과제 내줘가지고 온라인까지 해봤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얘도 지금 2차원 배열을 쭉 해가지고 이렇게 막 저장을 해 나가는데, 만약에 우리가 알고 싶은 게는 결국은 요 CNK NK 요 놈만 알고 싶다면 쭉 저장해 나갈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필요 없고 그냥 n개짜리 이 배열 한 개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조금만 고민해보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향상 또 향상할 수 있어요. 끝나는 게 아니고, 왜? Taking advantage of fact. 여러분들이 요 공식 알잖아. CNK면 뭐하고 같아요? CN-K 뭐죠? K가 지금 우리 파스칼 삼각형 쭉 보면 어떻게 돼요? 어디 적어놨지? 파스칼 삼각형 쭉 보면 얘가 1, 4, 6, 4, 1이죠, 그죠? 그러면 1, 5, 10, 15, 1이죠. 대칭이잖아. 그러니까 쭉 있으면 대칭이잖아. 요 놈하고 요 놈하고 요 놈하고 요 놈하고 대칭이라. 그러면 이 뒤에까지 갈 필요 있어요. 우리 쭉 계산을 하면 이 뒤에까지 갈 필요 없어요. 안 가도 된다고. 왜? 대칭인 놈만 찾으면 얘를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UK 값이 만약에 CNK, 그 콤비네이션 NK가 주어졌는데, 만약에 K가 2분의 N보다 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N-K, 이거를 어차피 N-K하고 같으니까 얘를 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28에 127을 구하라. 127은 너무 쉬우니까 128에 86을 구하라. 그러면 어떡하나? 128에 128 빼기 86 하면은 훨씬 더 빠르게 구할 수 있어요. 이해되죠? 조금만 고민해보면 될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고등학교 때 이 좀 블랙 라벨 뭐 심화 문제 이런 거 있었을 거예요, 그지? 1부터 100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1000장의 카드에서 100장의 카드를 동시에 선택할 때 서로 다른 번호의 카드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얼마인가? 이거 고등학교 때 이제 블랙 라벨, 그 다음에 뭐더라? 최상급 1등급 수학인가? 1등급 수학 이런 문제, 도전 문제 이런 거 있었는데, 내가 이제 잘 보면 숫자를, 이거는 수학 아무리 잘해도 이거 못 풀어. 왜? 숫자가 좀 크거든. 이 콤비네이션 1000에 100으로 어떻게 구할 거야? 그지? 또 이제 예를 들면 폴리노미얼 1 플러스 x의 300 이항계수니까 이 이항 방정식의 개수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x의 2승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니까 이게 이항계수잖아요, 그죠? 1, 2, 1 파스칼 삼각형의 두 번째 칸이죠. 근데 1 플러스 x의 300승을 전개했을 때 x의 128승 항의 개수는 얼마인가? 이거 이제 수학 문제로 내면 못 풀어. 수학 올림피아드 가는 애들도 풀 수야 있겠지만 신기를 낼 거라고. 이래 큰 수를 어떻게 내가 계산하란 말이냐? 그게 이제 정보 올림피아드에 내야지. 프로그램 짜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내가 예시로 들었던 문제는 여러분들이 손으로는 못 풀어. 그래서 요거 이제 다음 주에 내가 과제가 나갈 거니까 그 과제를 해가지고 내가 프로그램을 다 짰어. 그러면 이 문제를 풀어보라고. 프로그램으로 입력만 하면 되니까 그때는 풀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또 이런 문제, 뭐 파스칼의 삼각형의 행의 개수가 38개 있대. 행의 개수가 38개 있대. 23번째 열의 값은 얼마인가? 이런 것도 이제 그거 수학적으로 풀려고 그러면은 애들 문제 풀다가 집 던지고 나간다고. 왜? 계산이 너무 숫자가 커지니까. 그런데 프로그램 짤 수 있으면 프로그램 짜가지고 nk만, n과 k만 내가 뭐 이 문장에서 이 문제에서 n과 k가 뭔지만 알면 입력만 하면 되잖아. 이거 얼마나 쉬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오늘 한 건, 지금 이 시간에 한 거는 그 두 가지예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 뭔가. 먼저 리커시브하게 분석을 해서 프로퍼티를 찾아서 뭐 한다? 테이블에 저장, 즉 메모리제이션을 해서 문제를 바텀업으로 풀어나가는 것, 그것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다. 요거를 이제 개념적으로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첫 번째 예제로 바이노미얼 그 코에피션트 이항계수 문제를 풀어봤는데, 이항계수를 그냥 리커시브하게 풀면 어떻게 된다? 빅 오브 2의 n승이 된다. 중복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이용하면 어떻게 된다? 빅 오브 nk가 되더라. 2의 n승하고는 확실하지. 쿼드라틱이니까 이게 n제곱이라고 해도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한 거하고 그 쿼드라틱 한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지. 이게 엄청 효율적인 거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짜질부리하게 한 두 가지 정도 성능 개선이 있을 수 있었다 하는 거, 요거를 명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